저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이론 재미없고 저도 가만히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 그냥 막 저는 무대 프로 실전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사실 이런 하고 SFM의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그냥 시간 제한 키입니다. 두 명의 의사인데 한 명은 한 수술에 대해서 이 수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손가락이 됩니다. 세 손가락에 드는 실력자고 이 사람은 실력자는 실력은 좋은데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뭐 보호자한테 그냥 수술하는 사람한테 막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남합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다른 거에 대해 이야기도 받지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자기 하는 대로만 믿으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한 세 번째 손가락에는 수술권이 갑니다. 두 번째는 한 분은 국내에서 수술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일권에 안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변 전문가들한테 나는 뭐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런 수술을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술을 위해 재활 과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그리고 다 상세하게 환자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과연 내 환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환자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내 부모가 환자라고 했을 때는 나는 1번의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권위적이지만 잘하는 사람들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치료는 좀 떨어지지만 좀 더 이렇게 이해적이고 친절한 의사한테 할 것인가. 이를 한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선생님 어느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번을 택하죠. 네. 선생님. 예. 네. 네. 보통 첫 번째 질문하신 분들이 1번을 하면 보통 그쪽 다 다릅니다. 그 뒤에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1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2번이라 말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태세가 CS 이런 부분이 있고 친절 그 다음에 이런 용어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면 의학의 정확한 전문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만 이런 우리가 재활 파트라든가 이런 치료 파트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는 사실은 2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치료를 하다가 극한 경우는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 운동을 시키다가 죽거나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 환자가 아니면 내가 진짜 수술로 인해서 생명이 판가름되는 정말 위독한 병이 있다면 과연 2번을 될 것인가. 물론 친절한 의사도 좋고 나중에 그 뒤에 관리 잘해주는 의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부모가 죽고 없어지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적으로는 1번이 어찌 보면 원칙이랍니다. 근데 왜 1번을 할 것인가? 왜 1번을 할 것인가? 왜냐면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해야 될 거는 친절성은 딴다 하더라도 왜 1번과 2번은 등수가 차이 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등수가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의학 전문가에서 이런 의료 파트나 재활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과 더 나은 진단평가 능력 그리고 치료 운동 지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만약에 택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다면 저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치료 내지는 진단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3번? 2번. 네. 네. 좀 2번을 알죠? 네. 1번?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봤을 때 왜 아까 1번 의사와 2번 의사는 차이 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1번 의사와 2번 의사가 봤을 때 세계 3위와 그 다음에 세계 20위의 차이는 결국은 수술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확률이고 치료했을 때의 확률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확률은 뭐가 나눠졌을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20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하고 못하고 역할의 특징은 의사소통을 잘해가지고 수술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운동지식, 수술 기법이 좋다고 운동지식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그만큼 제거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고 어찌 보면 세계 20이라는 거는 잘은 하지만 이런 핵심을 짓기 위한 이런 능력이 조금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모자랐다는 건 하나의 영역을 버리죠.
내가 어찌보면 조금 더 핵심 짚지 못했고 주변을 짚었고 주변을 짚음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치료했다면은 주변을 짚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술이나 지식을 치료를 했고 그걸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놓친 부분들이 어찌보면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 범위를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2번으로 봅니다. 떠난 진단과 평가가 돼야지만 환자나 주위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이 의사소통을 될 수 있을 이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진단 평가를 내용으로 치료와 운동을 해야지만 정확한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내가 첫 번째 잘못하게 되버리면 잘못된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잘못된 내용의 치료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평가와 이런 진단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단과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시면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원인을 설명한다는 것은 원인을 알았다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과 운동 방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되지만 우리는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한 명 치료 못해가지고 오래 1년 동안 끌고 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것인가? 마케팅 부분을 본다면 아니면 더 빠른, 더 명확한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고객 니즈를 맞춰가면서 여러 명의 환자와 여러 명의 고객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진단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FM만 만들어진 개념을 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보니까 SFM 같은 경우는 항상 아파서 왔습니다. 나는 허리가 숙일 때 가만히 있을 때 괜찮습니다. 허리가 숙이고 일어날 때 아픕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치료실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아니면 진료실에 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갑자기 나는 허리가 아파요 물어보기 전에 갑자기 누우라고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어보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으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페셜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어디 아픈가요?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픈 부분에서 뭐 밑에도 짚어볼 수 있고 뭐 여러 부분도 짚어봅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아픕니다. 일어설 때 아픈데 다른 검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지만 우리는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고 움직이면서 아파왔는데 어찌보면 검사 방법과 어찌보면 이런 신생활 통증 유발하는 방법이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나는 움직이면서 아팠는데 움직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어찌보면 세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움직임이 뭐가 잘못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나는 움직일 때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환자에 대해서 이런 전통적인 표준적인 누워서라든가 난 서서 아픈데 누워서 검사한다는 건 어쩌면 이게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직접적인 우리가 직접적인 평가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 이제 재활적으로 봤을 때 보면 사실은 의료 진단은 치료 계획을 말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 긍지증을 정보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외측 상감이 없다는 것은 외측 팔꿈치에 외측 상과에 염증이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염증으로 해서 꿀꿀한 열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과다한 힘을 쓰거나 움직임을 하면 또다시 염증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조심해라는 의미지 우리 보고 지금 뭐 물론 또 역할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한쪽에서 보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지만 그 외에 재활 파트에서 봤을 때 이 염증을 치료하는 말은 아닙니다. 외측 상감이라면 외측 상감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외측 상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우리 보고 외측 상감이 염증을 없애는 부분은 아닙니다. 염증은 또 화학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의료 진단명이나 진단명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의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를 우리고 넣어라 디스크를 타출해서 넣어라 디스크를 해결해라 디스크에 신경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타고내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재활을 들어가고 문제 원인인지 문제지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것이지 디스크를 넣어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의료 진단에 대해서 너무 고민한다는 겁니다. 의료 진단을 보시다시피 계획보다는 치료 긍지증을 정보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질환별 물리치료, 질환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디스크니까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예를 들면 그다음에 무릎 염자니까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이거는 벌써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결과로만 보고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발목의 염자가 발목이 삐어서도 문제고 아니면 어쩌면 이 도로 사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잡았을 때 지면 반발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잡았을 때 둥근이 먼저 잡아져가지고 시동을 걸게 되는데 둥근이 한 템포 놓쳤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불안해가지고 착지를 제대로 직선을 못해가지고 옆으로 하면서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염자를 가지고 발목만 놔두고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결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 이 염자가 생겼으면 왜 염자가 생겼고 앞으로 안 생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근기증으로 이제 하나의 진단으로 요거만 질환별 트레이닝, 질환별 무리치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 염자가 낫고 앞으로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지, 이 진단 방향을 가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해 두라는 거. 그래서 블레드비드 얀다가 말했던 얀다 선생님 같은 거 말합니다. 우리 몸은 모터 시스템 하나의 기업으로 적동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 손상을 분리하지 않는다거나 신체를 따로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아까 신은에 의해서 어깨에 손상이 왔듯이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본다는 건 어쩌면 잘못되고, 또 어쩌면 그쪽 회복 검사만 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SFP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7, 80년대하고 8, 90년대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자 전문가들이 다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터, 전공의사,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여러 각 파트에서 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 하는데 한 환자가 가더라도 각 파트에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당신은 이거 문제입니다. 당신은 요거 문제입니다. 저기 가면 요게 문제예요. 나는 허리 아파서 왔는데 가는 데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우리 다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서로 같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똑같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뭐 다 모입니다. 자, 물리치료사도 오고, 운동 전문가도 오고, 뭐 카이로프랙터도 오고, 일반 의사도 오고, 정형외과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이 기준을 할 수 있는, 어디 가더라도 뭐 내가 카이로프랙터에서 운동하는데 보낼 수도 있고 기준을 만드는 하나 우리 교집합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고민해 만드는 게 처음에 FMS입니다. FMS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파트에서 서로의 역량을 발휘하자 했는데, 사실 FMS를 만드는 거는, FMS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게 이 사람이 능력이 요 있다면 능력이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의료 파트에서, 재활 파트에서. 왜냐면 재활 파트나 이 의료 파트에서는 항상 보면 정상인 사람이 안 옵니다. 항상 어디가 아프고 어디 안 좋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FMS가 우리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기능적인 방법 만들었다 해가지고 쓰는데, 항상 보면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가 문제가 생기거나 능력이 안 되고 기능이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정상에서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이 도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활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상을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 능력이 어떤가를 평가하기 전에 이 사람의 정상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보자.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제 200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가지고 발표한 이 하나의 이제 그 평가 방법이 SF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해법적으로, 그다음 조금 더 기능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위 검사 7개, 하위 검사 70개 해가지고 77개의 평가 방법을 만듭니다. 지금은 더 줄은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항의 평가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어디 가더라도 이 단계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방법이 하나의 우리가 서로의 교집을 만들었고, 그래서 SFM 같은 경우는 이 정상을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동작 패턴을 위한 복잡한 검사이고, 이게 답을 말해주기보다는 수기치료와 운동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볍게 말한다면 이게 뻣뻣한 건지 아니면 힘이 부족한 건지 불안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의 게시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SPM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렇게 치료 운동 방향을 결정할 때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명 거기가 아프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깨가 아프지만 혹시나 소라식이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나 팔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체가 불안해가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긴장이 들어가지고 제한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 다양하게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평가의 기회를 가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환자 왔을 때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환자 생각합니다. 한 5회, 10회 돼버리면 이제 좀 나았겠지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다음에 왔을 때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다 느껴보시겠지만 처음 평가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다고 해놓고 나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또 다시 이 검사하고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검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과연 이제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설이 있습니다. 내 몸 쓰레기설. 알겠죠? 항상 하다 보니까 내 동력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쓰레기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집에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아픈 겁니다. 왜냐면 기준 없이 여러 평가를 대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해 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프로그레스가 나왔고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해에 재평가하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평가에는 툴이 있어야 되고 그 툴을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또 고객이 하나의 마케팅이 되거든요. 내가 다음에 왔을 때 이 정도 나왔네? 난 3회를 하니까 이 정도 나왔으니까 난 몇 회만 대하면 되겠다. 스스로 마케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의 좋은 하나의 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LP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지역 상호 보안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과 떨어져 관계없을 것처럼 보이는 회복처럼 멀리 떨어지는 부위가 환자한테 일차적 증상이 기여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봐야 되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몸의 전체적인 패턴을 평가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력 강화는 단일 근육만 강화시키는 동작이라는 운동 조절은 몸 전체의 하나의 여러 가지 패턴이 어떤 패턴이 문제이고 어떻게 패턴을 쓰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두뇌 트레이닝이 합니다. 머리에는 저는 이런 방법을 시키는 에너지 절약의 법칙을 말합니다. 뇌는 계속 조그만 힘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빨리 하기를 원하고 우리 몸은 그게 맞춰야 되다 보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 상황이 뇌의 기능이 따르다 보니까 신체를 함부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 조절이기 때문에 어떤 세트를 사용하더라도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근육이 아닌 여러 가지의 식구들 하셔도 됩니다. 단일 근육이 아닌 전체의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에 몇 회 몇 테스트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가리키고 새로운 치료를 하고 새로운 내용을 한다면 두뇌는 새로운 이전에 했던 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장과 같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이 있고 새로운 운동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라든가 행동을 가르쳤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의 책이 들어갔고 그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책을 꺼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가 이 패턴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교육하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계속 빼쓰다가 결국 이전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버리면 또 옛날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몸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두뇌를 바꾸는 하나의 트레이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한다면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하는 말 중에서 할 때 동작을 3번 이상 해버리면 스트레칭이 된답니다. 안 되는 동작도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3번 이하까지는 큰 자기 근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7개까지 자기 근력이 아니고 7개, 7회 이후부터 보통 자기 근력이 나온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자기가 본 패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원을 써가지고 7회까지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력 검사는 7회 이해를 보고 테스트를 할 때는 3회를 넘기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3회 넘기면 안 되는 동작도 되기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워밍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동작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기에 잠깐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동작은 우린 본질적인 동작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개처럼 보이면 개처럼 냄새 나면 괜찮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지금은 상위 검사하고 상위 검사에서 못해버리면 문제 생겨버리면 나중에 하위 검사에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상위 검사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나면 이렇게 고민해버리면 사실은 나는 벌써 하위 검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뒤에 부분을 어쩌면 끊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안 되네, 되네, 아니면 이렇네, 요걸로 딱 끊고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동양말로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말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볼만하다. 그래서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특히 뒤에도 SPM에도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OX로 나눠가지고 답을 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면 SPM이나 TPI나 뭐 이런 미국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다들 OX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학이나 우리 동양적인 부분, 일본이라든가
우리 나라에 보면 뭐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평가를 할 때 좀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너무 좋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는 사람 평가하고 낯선 사람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쁜데도 좋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면 오고 X면 X고 세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되면 된다, 조금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평가하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 있는 그대로 평가하셔야 되는 부분. 세 번째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기능성 신발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동작도 신발의 유연성과 안정성으로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검사를 보면 되고, 원숭이는 보고 따라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 뒤에 나오는 이런 상해 검사들이 사실은 옳은 동작들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고 사진만 보여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인데, 내가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정상을 딱 보여줘버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패턴은 원래 그냥 다르게 해버리는데 그 사람은 따라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주시고 원래 편한 패턴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실습하시는 분들한테 설명 한번 더 드리면, 제가 우선은 답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패턴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 쌤이 했을 때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나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가를 하실 때는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아니면 이 사람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냥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정상을 맞춰봐야지, 내가 잘못한 걸 보여주면 옆에 내 평가자가 웃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제대로 못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고 답을 한번 평가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본격적 테스트를 한다면, 본 강의하고 조금 다르게 한다면, 저는 SFMA 그 정규 코스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정규 코스는 듣지 않고 제가 골프 쪽으로 이렇게 김정은 박사님이랑 처음에 TPI 검사하고 호주 프로그램 호주에 사실은 램지 맥마스터라는 분도 사실은 호주에 하나 큰 호주 골프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분도 사실은 처음에 TPI라는 이제 미국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입니다. 보통은 골프 프로그램들이 다 TPI라는 부분을 많이 시작했는데, 이제 TPI 골프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 SFM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같이 이게 외국 강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개념이 있다, SFM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카이로프랙터한테 의사가 들어가지고 하다 보는 게 그게 SFM이었고, 그 내용을 이제 들은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쉽게 좀 괜찮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 양식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고 뒤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해버리면 오늘 머리에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드리려고 하위 검사하고 상위 검사가 있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표를 좀 더 쉽게 하는 버전, 요로 순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7개 상위 검사와 70개 하위 검사 있다면 7개 상위 검사는 탑 타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 70개 하위 검사는 그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상위 검사, 하위 검사라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상위 검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의 굴곡 신전, 그러니까 서비크 스파인 무브먼트 패턴입니다.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부핑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여기도 원래는 처음에 4가지였습니다. 측방 굴곡도 있고 측방 굴곡에 회전해서 측방 굴곡도 했는데 그게 오해를 많이 일으킨다 해가지고 사실을 또 줄인 겁니다. 줄여가지고 사실은 지금 요 예전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없애고 그냥 회전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제가 예를 들면 처음에 기본 자세입니다. 이제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한번 실습하실 건데, 바른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처음 자세는 선 자세는 발을 붙여야 됩니다. 발을 붙이지 않고 발을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엄지발가락 떼기거나 조금만 떨어져 있어버리면 아예 모든 동작들이 이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고관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조금씩 더 잘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체를 완전히 잠궈버리기 위해서 발을 딱 다 잡고 하시면 되고요. 발바닥이라든가 무릎을, 다리를 잠그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바로 서서 실시합니다. 그럼 목의 굴곡 검사이기 때문에 혹시 목에 내가 검사를 하겠다 하신 분이 목이 불편하시다. 저쪽 하고 오시겠어요. 항상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가서 테스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을 벗으셔가지고 자, 제가 한 번씩
하신다면 발을 모으셔가지고 자 발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굴곡 검사하기 때문에 내가 앞을 숙이는 검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평가를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굴곡 검사는 보시다시피 옆에서 평가를 합니다. 옆에서 해야지 내가 얼마나 굴곡이 잘 되는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을 엄지발가락에 딱 붙이고 주셔야 돼요. 발을 모으고 발을 펴는 상태에서 정면을 본 상태에서 숙여를 합니다. 숙여가지고 고개를 숙여 보실까요? 숙였을 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굴곡 검사를 봤을 때 통증 없이 흉골이 턱이 흉골 와죠. 쇄골 안쪽에 있는 흉골에 대일 수 있어야지 정상으로 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통증이 없어야 되고 흉골에 대야지 정상으로 봅니다.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자 봤을 때 자 턱이 여기죠. 턱이 여기 있으면 흉골에 대야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굴곡과 신장할 때 입을 다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좀 턱이 발달되고 이래 버리면 턱이 들어버리면 입이 벌려져 버리면 마치 다 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하셔야 되고요. 입을 다물고 턱이 대셔야 되고 하다 보면 했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남자분들 하면 뭐 선생님도 좀 해당되지만 나는 우리 집에 고유에 이게 세개 층이 있다. 지방층이 있다. 이 지방층은 이제 안 된다. 자, 우리 여기서 평가는 기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이 있다든가 아니면 층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근육이 두꺼워가지고 각도가 안 된다는 문제 이것 또한 기능 부전입니다. 근육이 뻣뻣하더라도 각도는 ROM이 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머리가 뻣뻣하더라도 각도는 다 나와야지 기능적인 것이 다른 연부 조직이 각도를 맞는 것 자체도 어쩌면 하나의 우리가 운동 자연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만들어야 되고요. 턱을 당기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숙이셔가지고 다시 숙여보시겠어요? 숙여보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숙이세요. 자, 했을 때 대야 됩니다. 혹시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를 하다 보니까 대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손가락 그래서 이제 제가 변칙으로 하는 건 다 제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 개까지 되는 정도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개 숙였을 때 손가락 한 개 흉을 위에 댔을 때 다시 숙여보시겠어요? 했을 때 턱이 되면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좋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턱이 흉으로 되는 거. 근데 뭐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손가락 한 개까지 되는 거는 기능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신전입니다. 고개를 뒤로 제끼셨어요. 찍어보시겠어요? 이 셈과 다 정상이죠. 뒤로 제꼈을 때 기준이 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고 코를 빼고 얼굴 평면을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비해서 고개를 뒤로 제껴 보시겠어요? 뒤로 제꼈을 때 이 얼굴의 이 볼때의 면이 자, 이 상태에서 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각도로 본다면 80도 이상 80도에서 90도 사이라든가 아니면 10도 이내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제껴 보시겠어요? 이 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버리면 사실 80도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기는 각도 정상이다.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내가 제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뭐 고니오메타라든가 아니면 수평기 재가지고 요즘 그런 것도 많습니다. 얼굴 대고 있으면 1, 2초 지나면 몇 도 말합니다. 물론 영어로 말하지만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환자분한테 보여줄 때는 그래서 굴곡과 신장 봤을 때 손가락 한 개 정도 신전을 봤을 때 80도 이상을 지나가야지 정상화가 됩니다. 자, 회전을 보기 때문에 앞에 보시겠어요? 회전을 보기 때문에 이제 정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쪽 선생님들 보신 대로 할게요. 턱을 딱 잡으셔가지고 회전을 했을 때 초창기 회전을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회전해서 턱으로 내를 했습니다. 측방 굴곡까지 같이 왔습니다. 고개가 회전과 측방 굴곡을 봐가지고 쇄골 처음과 끝에서 중간 이상 돼야지만 정상이라고 왔습니다. 근데 이 동작 자체가 회전하고 옆에 찍는 자체가 어깨에 너무 많은 동작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배웠던 분들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버전에 아직 다 참여하셨던 분인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고 와서 사실 회전해가지고 찍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고개를 돌렸을 때 쇄골의 처음과 끝이 있다면 50% 이상을 넘으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의식을 안 하셔야 돼요. 쌤 의식 안 하셔야 돼요. 다시 회전. 자, 다시 이 상태에서 50% 이 정도면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자, 이제 안 닿이죠? 땡. 알겠죠? 고개는 50% 안 들어죠. 다시 이 정도 다시 돌아보시겠어요? 이 정도는 뭐 가까스로 오는데 이쪽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X, 이쪽은 동그라미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볍게 본다면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위 검사할 때 뭐가 문제인지 얘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검사하더라도 다시 일로 돌아보시겠어요? 보시면 50%인데 턱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쪽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이쪽은 되는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해박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봐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 평가로 봤을 때 고개를 돌렸을 때 혹시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가를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승모근이라든가 다른 근육들이 짧아가지고 마치 동작이 정확한 목 동작이 나오지 않고 어깨 동작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마치 나오지 않느냐 이런 동작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목은 역시자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자 커브고 디스크의 모양을 봤을 때는 하나의 평평한 등이 아니고 쐐기 모양입니다. 쐐기 모양입니다. 쐐기 모양이고, 그래서 목은 뼈가 이렇게 커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뼈는 네모타 사각형입니다. 디스크가 쐐기 모양이기 때문에 놓여져 있는 모양에 의해서 역시자가 됩니다. 그지? 뼈 자체가 앞에는 크고 뒤가 좁아져가지고 역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뼈는 똑같이 직사각형인데 디스크가 앞에는 굵고 뒤에는 얇고 이런 쐐기 모양이기 때문에 사이즈 모양에 의해서 역시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양이 있다거나 앞에는 두껍고 뒤로 갈수록 얇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목이 회전을 할 때는 회복적으로 봤을 때 목이 회전을 봤을 때는 고개를 늘려서 두꺼운 부분에 있다가 얇은 부분으로 갈수록 턱이 평행하게 하거나 약간 떨어져야지 어찌 보면 목의 바이옴 하나의 역학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목이 이선 같은 경우 다시 절로 보실 때 절로 한번 보시고요. 절로 한번 보시고요. 이리로 갔을 때 턱이 높이 다시 바로 오시겠어요? 다시 이리로 갔을 때 턱이 위치가 어디냐? 다시 이리로 보실 때 턱이 지금 아까보다 조금 낮으셨어요. 제가 언급했던 게 이리로 갈 때는 잘 가시면서도 턱이 평평하게 있는데 이쪽 갈 때 고개가 들려버립니다. 자, 목은 디스크라든가 바이오메카닉에 의해서 옆으로 회전할 때 약간 평평하게 내려가야 하는데 고개가 들려졌다는 것은 목에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 우리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면 SLPM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움직임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고 중간 사이사이에 우리가 체크할 것들이 많은데 그럼 놓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쌤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로 편하게 들으시면 고개가 지금은 각도도 안 되고 차라리 낫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턱이 살짝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고기 평행하게 내려야 된다는 거, 굳이 안 찍어도 된다는 거, 그리고 50%를 넘어야지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목하고 나중에 목하고 그 몸체하고 구분하는 건 하위 검사에서 다른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끌고 갈 때는 턱이 되느냐, 최소한 손 한마디가 되느냐, 신전했을 때는 수식에서 내려갔을 때 80도 이상일 것이냐, 회전할 때는 쇄골과 쇄골, 제일 좋은 거는 쇄골 해서 중간에 딱 찍고 있으면 됩니다. 했을 때 이게 턱이 50% 이상을 지나가느냐, 지나가는데 혹시나 턱이 들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각자 파트너랑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실습하고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